최근 들어서 작가님들을 많이 만날 뵐 기회가 있었었는데, 특히 자기 브랜드 가치가 명확한 작가님들을 보면서 예전과 생각이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되게 롱런하고 오랫동안 자기 길을 굳건히 잘 지키고 있는 작가님들, 잘 버텨낸 작가님들의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다정함이었습니다. Raise a glass, you've made it another year. 오늘은 제주도 월정리 해안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함덕에서도 살아보고 삼양, 화부, 저쪽 서쪽에 신창 쪽 막 이렇게 다 살아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월정리 해변이 가장 관광 온 느낌이 들어서 제주도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약간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 비치나 태국의 빠통 비치 이런 곳을 온 느낌이랄까?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서 여기는 좀 놀러 온 느낌이 들어서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잘 나가니까 다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롱런하고 장수하는 작가가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태도가 전부다 라는 말인데, 누군가와 만남에서 보이는 건 외모고 들리는 건 그 사람의 말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중요성을 요즘 느끼고 있긴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배웠던 마인드가 웹툰 쪽에 오면서도 옮겨져 왔는데, 사실 시기 질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커다란 파이 한 조각을 떠먹는 행위가 이 시장이라고 하는 파이를 크게 늘려서 우리가 서로 먹을 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행위지, 내가 먹을 것을 상대방이 뺏어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동료 의식이라고 해야 될지 공동체 의식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 사람이 성과를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성과를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속해 있는 시장을 크게 만들고 내가 속해 있는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행위라서 사실 서로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해안도로가 좋아서 온 김에 좀 운동 삼아 좀 달리고 가야겠습니다. 딱 5km 30분 달렸습니다. 달리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롱런하는 작가들의 또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꾸준히 건강을 관리한다는 거. 그 외 오죽하면 하루키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10km를 뛰고 4시간씩 글을 쓴다. 루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오랫동안 작업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몸 건강 관리를 잘해서 정신 건강도 되게 좋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을 좀 읽으러 가려고 합니다. 책은 장강명 작가님의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 굳이 이 책을 보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작품과 결이 조금 닿아 있어서 한국적인 감성을 좀 채우려고 이 책 2권을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2권 중에 1권, 오늘 꽂히는 책을 다 볼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숙소까지. 더워. 서귀포 효돈동 쪽에 있는 북카페 가까이라고 하는 곳에 가볼 예정입니다. 시간은 참 빠르지, 속도 조절이 안 되지. 어딜 가는 줄도 모른 채 눈을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겠지. 가게 오픈 시간이 6시까지인데 지금 딱 6시가 됐습니다. 한 권을 다 읽고 나왔습니다. 읽은 책이 김영하 작가님의 산문집 여행의 이유라는 에세이인데, 일단 책의 내용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지금의 저한테 너무 필요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요. 유료 광고 아닙니다.
뭔가 작가로서의 좌절,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의 여행에 대한 의견도 되게 잘 담겨 있었고요. 에세이는 항상 그런 거죠. 어떤 현상에 대한 누군가의 시선이 잘 정리되어서 담겨 있는 게 에세이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 인간은 모두 부족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거에 대한 의견을 주위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책에서 되게 비슷한 형태의 내용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되어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작가가 그동안 해왔던 여행들을 토대로 예시를 들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고전 문학을 예시로 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죠. 오디세우스와 키클롭스, 우리에게 사이클롭스로 더 유명한 외눈박이 괴물이죠. 오디세우스는 외눈박이 괴물이 있는 섬으로 부하들과 가는 거죠. 대뜸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가멤논의 백성이고 제우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대접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키클롭스 입장에서는 아가멤논이 뭔지 오디세우스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뭐 안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노바디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썸바디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대접을 받고 싶은 거죠. 나의 이 화려한 경력이나 스펙 막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왜 되지 않냐, 막 이런 것에서 마음속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키클롭스가 오디세우스를 두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 밤 너를 잡아먹겠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오디세우스가 잠시 꾀를 내어서 내 이름은 노바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 내가 오늘 밤 먹을 것은 노바디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밤 아무도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꾀를 내어서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노바디라고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날은 키클롭스의 눈을 찔러버리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눈에 찔린 동료의 비명소리를 듣고 여러 키클롭스들이 와서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더니, 눈을 찔린 키클롭스가 하는 말이 Nobody is killing me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노바디가 나를 죽이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아무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재기발랄하게 위기에서 탈출하고 배로 도망쳐서 살아납니다. 썸바디이고 싶었던 사람이 노바디가 되어서 도망을 칠 수 있었던 거죠. 비대한 자아를 내려놓고서야 이제 살 길을 찾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도망가면서 키클롭스에게 나는 사실 누구누구이고 오디세우스고 막 어디에 살고 막 이런 깨방정을 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고 엄청난 시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여행에 빗대어서 이제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늘 동료 작가들이나 학생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행에 가면은 한국에 있는 나를 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된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되게 이야기적으로 잘 풀어서 해석한 것이 이 에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너무 흥미롭게 읽었고, 저한테 지금 꼭 필요한 내용들이 영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많이 담겨 있어서 너무 흥미롭고 재밌게 읽었고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분들이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게 환기가 많이 될 만한 책이라서 좋은 책이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오케이션 일정 마지막으로 한라산에 등반하려고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고 있는데, 인생 3번째 한라산 도전이거든요. 갈 때마다 진달래 휴게소에서 기상 악화로 더 올라갈 수 없어가지고 늘 백록담을 못 보고 내려와야 했거든요. 그게 20대 초반에 한 번 그랬고, 30대 중후반에 한 번 그랬고, 이제 40대 초반이 됐으니까 40대에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한라산 백록담을 봤습니다. 평균 4시간 30분 코스를 그래도 3시간도 되지 않는 걸음거리로 올라갔다는 걸 보면서 아직 체력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했고요. 근데 내려가면서 지금 다리가 조금 후들거리거든요. 하체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록담 찍은 건 알겠는데 왜 정상은 보여주지 않냐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맘이죠. 불만 있으면 오시던가요. 직접 올라가서 보시라고요. 백록담 풍경은 제 눈에만 고이 간직해 둘 것이라고요. 근데 뻥이고, 어제와 내일 다를 것 없던 내 삶에 한 줄기 향기와 바람을 불어주네. 우리만의 분홍색이 번지고 있어. 난 너의 손을 놓지 못해.
분홍